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볼 때, 특히 이제 토지나 농지를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이 농지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게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주소와 뭐 공시지가도 있지만 규제 여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 중에 중간 보면은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수도권 정비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국한돼서 그 설명이 가능한 그런 거겠죠. 자,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경기도 부동산 포털 같은 데 가서 규제 지도를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면은 이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러니까 요 각 세 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의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주변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과밀되어 있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자연보전권역은 한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실제 한강의 지류가 이렇게 속해 있는 지역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 비가 오면 아니면은 집에서 하수구에 물을 버리면 그 물이 한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보전권역으로 가는 자연보전권역의 지역은 한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 한강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성장관리권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물건을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을 잘 보면, 자, 여기는 자연보전권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얘기는 한강 지역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고, 이쪽 지역에는 당연히 그 보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뭔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뭔가 보존을 해야 되는 개념과 연관되어서 크게 이 성장관리권역과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보존권역은 보존을 시켜야 돼서 규제를 좀 심하게 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성장관리권역도 마찬가지죠. 성장관리권역은 그 반대로 억제보다는 뭔가 성장을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서 성장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억제한다. 이미 몰려 있다는 얘기죠. 몰려와 있다는 얘기니까 억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토지에 이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토지들은 활용도도 높고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많이 둠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쪽이 가장 선호되고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금은 효율적인 어떤 재정비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자연보전권역은 규제를 통해서 보전하고, 성장관리권역은 앞으로 성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 권역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도권의 이 세 권역 중에
일단 이쪽은 북쪽과 남쪽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밀억제권역 이 주변, 서울 주변, 고양, 부천, 의왕 뭐 이런 부분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의정부시까지요. 뭔가 규제를 통해서 현재 있는 내용들을 더 과밀하게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평, 그 다음에 남양주, 양평. 남양주는 뭐 일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고 일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한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켜질, 뭐 보전을 해야 될 개발을 조금은 유보시키는 그런 개념이 강할 거고요. 자, 여기 강화, 김포 이쪽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이제 성장관리권역이고 이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북쪽의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장을 관리하고 성장을 어느 정도 유도하는 개발의 어떤 규제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은 북쪽과 가까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교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타 지역과 이 서울 때문에 교통적으로 좀 연결이 좀 쉽지 않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관리권역이지만 그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보다는 남쪽 지역의 그 세계 권역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밀억제권역에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작고 인구가 많은 그 도시들이 잔뜩 밀집돼 있죠. 자, 이쪽 지역이 인구도 많고 규제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개발하기가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이쪽은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는 높고 그 땅값도 비싸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뭔가 변화를 꾀함으로써 가치 상승이 일어나게 일정 기간 동안 급격한 가치 상승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3기 신도시다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신도시 발표를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의하지 않고는 어떤 가치를 만들기 쉬운 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과밀억제권역을 빼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자, 자연보전권역은 양평, 광주, 이천, 여주. 우리가 용인은 딱 반입니다. 일부 지역. 그래서 용인과 안산은 일부 지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자연보전권역에는 전반적으로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개발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규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도시 주거지를 만든 신도시를 만드는데도 일단 제한이 있죠. 그리고 공장 또는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제한이 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전인데 사실은 요새 대학교 이전은 크게 이슈가 되질 않습니다. 대학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신도시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공업단지 공장을 키우거나 공업단지를 만들기 어렵고 이 부분이 키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장관리권역이죠. 안산, 화성, 오산, 용인의 일부, 평택, 안성. 자, 이쪽 지역이 이제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고 이쪽 지역이 어떤 개발의 규제가 훨씬 더 느슨하고 그리고 서울과 남쪽 지방의 중간에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도 이쪽에 철도라든가 고속도라든가 이런 교통도 많이 그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인, 오산, 수원, 평택, 화성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신도시의 내용은 사실은 그 조금은 차치하고라도 공단, 지금 현재 지방에 그 많은 그 공장이나 공단들이 서울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경기권역으로 좀 몰려오는 성향이 좀 있죠. 그 경기권으로 오는 공장들의 주요 타겟 이전지가 바로 요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용인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공장을 이전하는 주요 타겟에 되는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화성이 가장 그 타겟이 큰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공장들이 몰려오면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도로라든가 철로라든가. 그래서 그 철로가 또 만들어지면은 그 철로의 편리성을 가지고 또 다시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순순한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수도권 정비 계약의 가장 핵심,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볼 때 이 세 가지의 어느 지역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권역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용인의 일부 지역에 SK 하이닉스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 있죠. 최근에 발표된 삼성의 남사 이동 공장 지역도 성장관리권역입니다. 당연히 평택의 고덕이라든가 화성에 삼성이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현대나 기아가 공장을 새로 구축하는 지역들, 이런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에서는 바로 이 성장관리권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성장관리권역의 그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와 투자와 그 산업단지의 확산,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산업단지가 커짐으로써 교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농지가 산업용지, 공장용지로 바뀌고, 그럼으로써 어떤 투자된 그 토지 물건이 가치가 올라가는,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 말씀의 요건은 경기권, 가능하면은 수도권의 경기 남부 지역, 특히 성장관리권역으로 내가 농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내가 농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은 도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시하고의 빈번한 왕래도 수월하고, 주변에 공단이 생기거나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금전적 이익도, 농지의 투자로서의 수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